이번 기회에 남편 흉도 좀 보고 속도 풀기 위해서 사연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살 때 남편은 은행 직원이었죠.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 월급도 적지 않았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서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서울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장만하였지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서울 생활에 실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답답한 도시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은행에 갇혀서 숫자들을 보고 있었더니 나중에는 내가 점점 미쳐가는 것 같더라고.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가 마치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된 것 같아서 허무한 생각이 들었어. 저는 그런 남편에게 힘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봐요. 직장이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월급도 많은데 지금 그만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내 말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한숨을 푹 쉬더군요. 사실 남편은 그동안 앞만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의 노력을 모르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결심을 한 표정으로 내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좀 알아봤는데 나 은행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제주도에서 숙박업 같은 거 하면 어떨까 싶어. 숙박업이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요즘 제주도가 붐이잖아. 퇴직금에다가 대출 좀 받아서 보태면 펜션 같은 거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은행원 출신이라서 대출도 잘 나오거든. 남편은 이미 결심이 섰는지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둘 기세였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며칠만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하였지요. 그리고 며칠 동안 내 나름대로 제주살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요즘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는 중년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귤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동네다 보니 잘만 하면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 말대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며 찬성을 해주었지요. 내 말에 남편은 뜰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둔 남편은 제주도로 내려가서 펜션을 할 만한 땅을 보러 다녔지요. 며칠을 머물면서 제주도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는데 딱 마음에 드는 매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서귀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동네에 밥을 먹으러 갔었는데 그곳 바다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더군요. 남편과 저는 둘 다 그 동네에 푹 빠졌습니다. 알아보니 올레길이 지나는 길목이라서 관광객들도 심심찮게 찾아오는 동네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동네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침 딱 좋은 매물이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펜션으로 쓰고 있던 건물이었는데 우리는 그 건물을 인수받아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요즘 감각에 맞게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으니 고급 호텔 부럽지 않더라고요. 특히 침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도 여행을 할 때 다른 것보다 침구가 신경이 쓰였거든요. 내가 머무는 숙소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우리 부부의 손길로 꾸며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편보다 내가 더 빠져들더군요. 당신 말대로 제주도 내려오길 잘한 것 같아요. 서울 살 땐 몰랐는데 이렇게 바닷가 바라보면서 맑은 공기 마시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네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하니 남편도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하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주도에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게시판이 있길래 그곳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부딪혀가면서 펜션을 그럴듯하게 꾸몄지요. 얼마 후 드디어 펜션을 오픈하게 되었고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마침 성수기라서 첫날부터 예약이 가득 찼더군요. 우리 부부는 서툴지만 정성껏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까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지요. 덕분에 우리 펜션은 금방 입소문이 났고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행자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카페에서 우리 펜션이 깨끗하고 친절한 숙소라며 추천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좋은 침구를 쓰는 것 같다면서 알아봐주는 글들을 보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한테 우겨서 비싼 침구를 드린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더라고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 나니 1년이 되었을 무렵 우리는 대출금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적지 않은 돈도 벌었습니다. 성수기가 아닌 시기에도 우리 펜션은 항상 예약이 꽉 차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가끔 예약을 하지 못한 손님들이 불만 섞인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그 숙소는 어떻게 하면 예약을 할 수 있냐며 괜히 짜증을 내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2호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지요.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대로 2호점은 생각보다 금방 오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숙소가 두 군데다 보니 우리 부부 2명만으로는 운영이 힘들더군요. 침구 세탁도 맨날 해야 되는 데다가 청소일까지 해야 되는데 2명이서 아무리 용을 써봐도 일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소일 해주는 사람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꾸준히 일해줄 사람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사람이 쉽게 구해지지 않더군요. 젊은 사람들은 한 달이나 2달만 일을 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모두 거절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달마다 사람을 새로 고용할 수도 없었고 기왕이면 직원처럼 계속 일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직원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일할 사람을 찾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아랫동네 사는 사람인데 마침 길게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더라고. 남편 죽고 혼자 된 아줌마인데 사정이 딱해 보여서 내가 같이 일해보자고 했어. 청소일 쉽지 않을 텐데 잘할 수 있대요. 걱정하지 마. 성격도 싹싹하고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 우리도 처음엔 많이 서툴렀잖아. 내가 가르쳐주고 하면 그분도 금방 배울 거야. 남편 말대로 아주머니는 똑부러지는 성격이더군요.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였는데 처음 보자마자 대뜸 내게 언니라고 부르더군요. 제가 2살인가 더 어려요. 사모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언니라고 부르는 게 더 정감 있잖아요. 사장님이랑은 진작부터 오빠 동생 하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언니. 저는 그렇게 부르는 것이 왠지 불편했지만 일만 잘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었네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정숙이라고 하더군요. 정숙씨는 내게 그냥 편하게 이름을 부르라고 했지만 저는 말을 놓기가 불편해서 계속 정숙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정숙씨가 우리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제가 1호점 청소를 맡았고 정숙씨는 2호점을 담당하였지요. 그리고 남편은 차를 타고 1호점과 2호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침구를 수거하고 세탁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마당이 있는 1호점에서 빨래를 해서 널었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은 날에는 시내에 있는 빨래방에 이불을 들고 가서 빨았지요. 그래서 그 일은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남편이 책임지고 했습니다. 새로 일을 하게 된 정숙씨도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일을 꼼꼼하게 잘 하더군요. 처음에는 내가 1호점 청소를 끝내고 2호점에 가서 이것저것 봐주곤 했었는데 몇 달이 지나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가 참견하지 않아도 알아서 청소를 잘 하길래 저는 정숙씨에게 전적으로 2호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상의해서 시급도 더 많이 올려주었지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정숙씨와 저도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언니라고 부르면서 살갑게 대하는 정숙씨에게 저도 정숙아라고 부르면서 말을 놓게 되었지요. 가끔은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회식 분위기도 즐겼네요. 비록 직원은 3명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어엿한 직장이라며 남편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펜션이 잘 되다 보니 우리는 바쁠 땐 정말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었지요. 숙박업의 특성상 쉬는 날을 따로 정할 수가 없어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밀려드는 손님들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지요. 모르는 사람들은 제주도에서 펜션을 한다고 그러면 오전에 청소나 빨래를 하고 나면 입시시간 전까지는 내내 쉰다고들 생각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필요한 비품들도 사러 나가야 되고 시설물은 왜 그렇게 빨리 고장이 나는지 매일 들여다보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게 일상이었죠. 게다가 손님들이 언제 무슨 부탁을 할지 몰라서 느긋하게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 버는 재미에 저는 힘든 줄도 몰랐네요. 남편도 서울에서 은행 다닐 때보다 얼굴에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뭐가 그리 좋은지 항상 싱글벙글 웃는 얼굴을 하고 있더군요. 그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가 남편 때문에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지요. 하루는 1호점에 머물던 아줌마 손님이 퇴실을 하면서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지난번에는 2호점에서 묵었는데 소문대로 1호점도 좋네요. 덕분에 잘 지내다 갑니다. 고맙습니다. 불편한 데는 없으셨고요.
편하게 잘 쉬었어요. 시설이 깨끗해서 그런지 펜션이 아니라 호텔에 온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나저나 혹시 아주머니가 여기 주인이세요? 내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그 손님이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 여기 남자 사장님이랑은 무슨 관계예요? 둘이 부부는 아니죠? 아니요,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내 말에 그 손님은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서 말을 하더군요. 이걸 어쩌나, 아무래도 내가 못 볼 걸 봤나 보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장님이 아무래도 바람 피우시는 것 같아요. 나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알고 보니 손님은 지난번에 자기가 2호점에 머물면서 민망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실하고 나서 가려는데 휴대폰이 안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방에 두고 온 것 같아서 찾아보려고 숙소로 돌아갔죠. 그런데 글쎄 사장님이 손님들 나가고 난 방에서 어떤 여자랑 뒹굴고 있더라고요. 제가 민망해서 얼굴이 다 빨개졌다니까요. 그때는 불륜이라고 생각 못하고 부부끼리 금실이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손님의 말을 듣고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남편한테 달려가서 따져묻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지금 가서 물어봤자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증거를 잡지 못할 것 같았지요. 손님의 말이 맞다면 남편이랑 뒹군 여자는 청소일을 하는 정수기 같았는데 그 여자에 대한 배신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그냥은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청소를 하다 말고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보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불을 수거하러 2호점으로 가던 길이었죠. 2호점은 조금 떨어져 있긴 했지만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위치라서 저는 금방 남편을 따라잡았습니다. 2호점에 도착한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정수기가 청소를 하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문까지 걸어 잠그고 들어가더니 1시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남편은 정수기와 함께 그 방을 나오더라고요. 저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2호점에 이불만 가지러 가면 감감무소식이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남편이 그냥 차를 타고 드라이브라도 즐기다가 오른 줄 알았지요. 모든 정황을 살펴보고 나서 저는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었지요. 며칠 후 2호점에 이불을 가지러 가는 남편에게 저는 예쁜 곰인형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방이 너무 허전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사왔어요. 이런 걸로 예쁘게 꾸며두면 손님들도 좋아할 거예요. 일단 하나 가져가서 선반 위에 한번 올려둬봐요. 괜찮으면 몇 개 더 사서 다른 방에도 올려두게. 내 말에 남편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곰인형을 들고 가더군요. 그리고 내 예상대로 남편은 그 인형을 들고 정수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곰인형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지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인형 안에는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인형의 눈이 렌즈 역할을 해서 잘만 놓아두면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휴대폰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었지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은 방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수 있게 높은 곳에 인형을 올려두고는 정수기랑 그 짓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러고 있는 장면은 고스란히 제 휴대폰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충분히 증거를 모은 저는 남편이 뒹굴고 있는 방 앞으로 다가가서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지금 둘이 뭐하는 짓들이야?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더군요.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더니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내게 변명을 했습니다.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차하게 굴지 말고 깔끔하게 갈라서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제주도까지 내려온 거야. 당신이라는 인간한테 정말 오만정 다 떨어졌어. 헤어지자는 말에 남편은 무릎까지 꿇더니 사정을 하더군요. 난 정말 잘못한 거 없어. 난 가만히 있었는데 정수기가 먼저 발가벗고 덤볐다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남자가 마다하겠어. 나한테 잘못이 있다면 남자로 태어난 잘못밖에 없다고.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는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말을 들은 정수기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정색을 하더라고요.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언니, 저 오빠가 하는 말 전부 거짓말이야. 나는 그냥 청소하다가 더워서 겉옷만 벗고 있었는데 오빠가 그걸 보더니 오해를 한 거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는 내 말 믿지? 정수기의 말에 저는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둘 다 지금 하는 말 하나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정수기 너는 재수 없으니까 언니라고 부르지도 마. 처음부터 네가 그렇게 부르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 라고 말해 주었네요. 불같이 화를 내는 저를 보며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 실수한 걸 가지고 너무 야박하게 군다고 했지만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위자료 명목으로 펜션은 전부 제 소유가 되었죠. 펜션 운영은 서울에 살던 제 동생들이 내려와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던 중에 저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남편과 사별을 하고 과부로 지낸다던 정수기에게 버젓이 남편이 있더라고요. 정수기 남편은 육지에서 일을 하다가 주말에만 만나는 사이였는데 그 일을 계기로 남편한테도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도 정수기한테 배신감을 느꼈던 저는 정수기의 잘못을 절대 용서하지 않았고 상간녀 소송을 통해서 합의금을 두둑하게 받아내었지요. 그렇게 해도 속상한 마음이 후련해지지는 않더라고요.